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뱀, 도깨구리, 보고 공통점이 뭘까요? 다 독을 만듭니다. 이처럼 이 독을 만드는 척추동물이 여럿 있어요. 대부분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속하죠. 그런데 말이죠. 포유류나 조류에서는요, 독을 사용하는 녀석들이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직관적으로 딱 봐도요, 조류와 포유류는 굳이 독을 만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독이 없어도 충분히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를 보면은요, 이 발톱 강하고요,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빨리 낙하해서 먹이를 금방 사냥하곤 하죠. 또 늑대 같은 포유류들도 협력 사냥도 하고요, 굉장히 빠르죠. 물론 강한 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보통 이런 포유류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전략을 짜가지고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를 사냥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들이 독을 충분히 대처하고 남을만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현존하는 각 생명체의 특징은 유전자 변이와 이 환경에서 오는 압력에 의해서 진화한 결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뱀 독은요, 소와 효소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백질 분해 능력이 있는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특정 화학물질을 분해하거나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독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독을 저장하고 분비할 수 있는 독샘과 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먹이를 물 때 독을 주입할 수 있는 송곳니 같은 기관도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먹이를 무력화시키거나 방어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는 뱀에게 아주 강력한 사냥 능력을 부여했고요. 뱀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없는 뱀이 살아가는데 이런 독은 굉장히 유리한 선택 압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독을 만드는 조류나 포유류는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 생물학을 예외의 학문이라고 부르곤 하거든요. 생물학 공부하다 보면은요, 100% 이렇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류나 포유류 가운데서도 드물게 독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뉴기니 섬에 사는 두건 피토후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피부와 깃털에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모르는 포식자가 이 새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독에 중독이 되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는 학습이 돼가지고 이 새는 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건 조류고, 그럼 포유류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아프리카에서만 사는 아프리칸 크레스티드 렛, 우리말로 하면 갈기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김새를 보면 쥐보다는 털 많은 고슴도치 비슷해요. 야행성이고요, 채식을 주로 하는데 쥐치고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이 느릿느릿한 쥐가 포식자에게는 쉬운 먹잇감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멋모르는 경험 없는 사자나 하이에나가 이렇게 접근해서 관심을 보이려면요, 갈기쥐는 얼굴을 어깨에 파묻고 갈기를 이렇게 세운답니다. 갈기를 세우면 흰색과 검은색이 띠로 딱 나타나서 마치 이게 표적같이 보이거든요. 이건 오히려 날 한번 공격해봐라 라고 들이대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그 표적 부위, 갈기 부위를 이렇게 물잖아요. 그 무는 것만으로도 포식자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답니다. 간신히 살아난 포식자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 쥐를 쳐다보지도 않죠. 그냥 보기만 해도 얼른 도망을 가겠죠. 갈기쥐는요, 직접 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는 아코칸테라 나무에서 이 독을 얻는데요, 이 쥐가 나무 껍질을 잘근잘근 씹은 다음에요, 자기 털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침 묻히는 거죠. 독이 얼마나 세냐면은요, 이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독을 코끼리 사냥하는 데 썼을 정도로 그렇게 맹독입니다. 갈기쥐의 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털의 모습인데요, 그 아래 사이즈 바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그림 A를 보면은요, 털에 작은 구멍들이 많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구멍 속에 가는 섬유 가닥들이 보이죠. 그림 C는 이 섬유 가닥의 단면입니다. 이 섬유 가닥들은 일종의 심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건데요. 빨간색 잉크를 딱 넣었을 때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이 30초간 관찰한 건데요. 아주 빠르게 쫙 염료가 퍼져나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침에 발라서 여기다 쫙 하면 심지에다가 독을 쫙 묻혀놓는 것이죠. 물론 갈기지도 독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독을 만드는 포유류는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포유류이면서 알을 낳고 새끼는 젖을매어 기르는 오리너구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리너구리는 단공류라고 그러죠. 새처럼 오줌과 똥을 하나로 배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총배설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리너구리에서 암컷은 없고요. 다 자란 수컷은 독을 만듭니다. 발가락 위쪽에 독침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며느리 발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침은요, 다리 안쪽에 있는 가는 관을 통해서 독샘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발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독 생산량이 번식기에 늘어난대요. 그걸로 봐서 이 독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아마 수컷끼리의 짝짓기 경쟁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너구리의 독은 짝짓기 경쟁과 방어라는 특수한 그런 필요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이죠. 두건 피토 후이나 갈기지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을 활용하고요. 특히 두건 피토 후이나 갈기지는 독을 직접 합성하지 않잖아요. 환경에서 그냥 얻은 독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리너구리 같은 사례는요, 특정 계통에서 독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변이가 우연적으로 나타났고 그 특성이 그 환경, 그 조건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개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포유류나 조류 대부분은 독 없이 살거든요. 왜? 지능, 빠른 이동 능력, 무리 생활 등 다른 생존 전략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서 환경적 압력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요, 진화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 환경의 조건과 자원의 제한 속에서요, 각 생물은 특정 특성을 갖게 되면 다른 거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한마디로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 독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사냥 아니면은 포식자로부터 자기 방어. 그럼 이 뱀과 한번 이 독개구리를 비교해 볼까요? 뱀은 물어서 독을 주입합니다. 개구리는 물리면 독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있죠. 뱀은 의도적으로 독을 주는 거고 개구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뱀처럼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독을 영어로는 베놈, 그리고 독개구리처럼 포식자가 물었을 때 퍼지는 독을 포이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기억하기 쉽게 물리느냐 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다 독이라고 하는데요, 베놈은 이 송곳니나 가시 같은 특수 구조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죠. 주로 사냥을 위해 사용되죠. 물론 방어에도 유용합니다. 반면 포이즌은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독이에요. 다른 생물이 이를 먹거나 접촉했을 때 작용하죠. 포이즌은 독을 주입하는 별도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놈과 포이즌을 합쳐서 톡신, 독소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역시 시청자 질문 덕분에 탄생한 겁니다. 제가 그 2025년 새해 처음으로 올린 그 뱀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이런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진짜 왜 그렇지?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배우면서 재밌게 응생물학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